자, 다음 섹션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션입니다. 돌발 변수, 이낙연 총선 출마 못하나, 이런 제목입니다. 쉽지 않게 됐어요. 오늘 중앙일보 보도가 그러한데요.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켜보실까요? 자, 관련해서 또한 오늘 오후 6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제 입법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아니 뭐 돌출 변수가 됐다 그러는데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돌출 변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돌출 변수가 되길 바라는 거겠지. 어? 너희들의 바람대로 되겠냐? 제가 그렇게 꼭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되지도 않을 그런 언플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검찰이 나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나선 건가? 뭐 같은 편이니까. 자, 그래요. 광고 좀 만나보시죠. 자, 김용민닷컴 광고라.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또 김용민 브리핑 청취자 시청자분들도 정말 고생 많았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2019년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2020년 맞으시는데 필요한 파티 음식을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송년회 때를 놓치신 분들 있죠? 신년회 하실 거 아닙니까? 신년회. 자, 신년회를 위해서 뭐 파티를 열겠다. 그러면 재료는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얌 테이블에 살아있는 바닷가재, 즉 활 랍스터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찬에서 즐겼던 미연천 두견주, 그냥 흔한 치킨이 아니라 흑맥주에 숙성하고 오븐과 직화로 구운 오븐에 구운 닭 2종 세트, 축산면과 설성목장의 무항생제 한돈 대패 3종에 이르기까지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압도적 최저가에 준비했습니다. 자, 연말연시 파티 음식은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믿고 먹는 김용민닷컴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권은희 안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 법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권은희 안, 또 원안이었던 백혜련 안, 이 두 가지의 핵심 쟁점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지범죄 통보, 이것과 관련해서 백혜련 안, 권은희 안에는 없었어요. 이게 뭐냐? 인지범죄 통보. 뭐 이미 짐작을 하셨겠지만 검찰이 뭔 수사를 하다가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경우에는 권은희 안이나 백혜련 안에는 뭐 별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그러나 4+1 협의체 안에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즉 검찰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확인했다 그러면은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윤석열 형이 얼마 전에 경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노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대노할 이유가 없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거든요. 어? 그런데 고위공직자 범죄를 알았어, 검찰이. 그럼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지. 이런 범죄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걸 갖고 반발을 해. 그럼 어떡하려고? 그 범죄 인지해서 어떡하려고? 검찰이 수사하려고?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되는데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합리적인 한 아닙니까? 고위공직자의 그 범죄가 인지되면은 당연히 공수처에 넘겨야지. 지가 어떻게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관련해서 수사를 했는데 이거 기소해야 될 것 같아요. 기소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권은희 안은
최근에 나온 안인데 기소 효력을 지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진 못하는데 기소하려 한다. 그러면 기소 효력이 발동될 수 있는 심의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의결을 거쳐서 그때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외적인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것이고요. 백혜련 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 그리고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권 더하기 수사권. 대통령 국회의원은 아닌 모양이군요. 판검사. 여기서 판검사, 경찰관 다 떠나서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바로 4+1 협의체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러면은 지금 4+ 안에 반대해서 그냥 지금처럼 검찰이 기소 독점을 하자는 거예요? 검사 범죄도 검찰이 수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검사한테 동료 검사를 기소하도록 하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무슨 소리야 그게. 기소권 당연히 4+1 협의체 안대로 가야죠. 4+1이 아니라 4 더하기 1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권은희 안은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기소 효력을 지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어떻게 임명하느냐. 여야가 이제 합의해서 2배수로 올립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권은희 안은 여야가 1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 여야가 1명을 추천하자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결정하자는 것이죠. 여야가 결정하자는 거예요. 국회가 결정하자는 겁니다. 대통령 너는 그냥 임명장에 사인만 하라. 이거 아니에요. 물론 거부권도 있기에 하겠죠. 참 이 권은희 씨 안을 보면은 야당 의원이 이럴 수는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해도 너무하네요. 지금 검찰총장은 말이죠. 대통령이 추천해서 여야가 검증을 거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검찰총장이 훨씬 더 정부 여당의 사람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공수처장을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너 받아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바로 권은희 안과 4 더하기 1 협의체 안의 차이점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였고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냥 전면 거부에 나섰거든요. 공수처는 빨갱이 법안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끝까지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4 더하기 1 협의체 안을 부결시키고 차악으로서 권은희 수정안을 선택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당이 지금 표결을 참여할까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아요. 한국당 108명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 중인 바른미래당 유승민계 8명. 유승민계에 권은희가 있어요. 예. 바른미래당의 안철수계 7명, 당권파 7명, 권은희 수정안에 서명한 무소속 4명. 와, 김경진, 이용주 다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무소속 서청원, 이정현까지 모으면은 140명에 육박한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저렇게 지금 파악해본 결과 141표가 확보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 나머지는 다 이제 4 더하기 1 모델 아니겠어요? 일단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자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공수처에 줄곧 반대 의견을 밝혀왔기 때문에 권은희 수정안도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되지도 않을 일을 갖고 말이죠. 네, 구한원님 감사합니다.
되지도 않은 일 갖고 지금 막 불씨를 키우려고 해요. 안 됩니다. 권은희 수정안 국회법상 먼저 표결에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이거 부결될 것이 확실해요. 부결이 되지 않고 가결된다. 그러면 이제 뭐 여당이 완패하는 건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되지도 않을 일이에요. A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B가 된다고 봅니다. 현재 국회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요.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호남파 의원들, 바른미래당이든 뭐 대한신당이든 뭐 저기 민주평화당이든 호남 기반의 의원들은요, 좀 호남 정서가 어떤데요? 권은희 수정안에 표를 던지기 어려워요. 권은희 빼고. 권은희가 호남 출신 아닙니까? 예. 하여간 148명만 확보하면은 가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156이 다 동의할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권은희 수정안이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순간 이제 바른미래당의 호남 소속 의원들 설 자리가 없어요. 한국당 표결 참여 고심거듭.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선거법은 차라리 미래 한국당을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반전을 이룰 수 있지만은 이 공수처는 생기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생기면 피곤해져요. 검찰도 피곤해지고 야당 국회의원도 피곤해지는 거고. 예. 뭔가 구린데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높여보자. 이런 취지인데 왜 반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또 반대하더라도 길을 쓰고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 지금 길을 쓰고 반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니 권은희 안을 또 받자니. 그렇다고 권은희 안이 뭐 고위공직자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한국당이 동참하기는 어렵다.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명분은 지켜야 된다. 이 주의가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정반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뭐 다 그는 누구 탓을 하나 그는 사람 볼 줄 모른다고 이동영이가 막 난리를 피울 텐데 어떡하지 이거 괜히 예언했나? 방송을 지우면 되겠구나. 흑검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셨어요. 방송을 지우면 되겠네. 예? 예.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B가 된다고 봅니다. B로 통과된다고 봐요. 예. 자, 중앙일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낙연 선거법 유탄 만나 종로 출마 발목 잡힐 가능성, 이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대통령에게 지명받는 것도 어렵지만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은 자리가 국무총리다. 해임을 통보받더라도 후임자의 국회 인준이 끝나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라서다. 국무위원 장관들은요, 그냥 그만두면 그날로 저거예요. 굿바이예요. 퇴임식하고 그냥 가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조국 장관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 조국 장관 이후로 한 근 두 달 동안 김오수 법무차관이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총리 대행이란 없어요, 여러분. 총리는 다음 후임자가 취임식 할 때까지 총리직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는 정세균 의장이 총리로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고요. 인사청문회 통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자. 숫자 가물가물해서 정확하게 해야죠. 국무총리는 재석 의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요. 예.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되지요.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아,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148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물론 이제 정세균 의장 같은 분이 뭐 적이 많은 사람이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통과가 어렵게 되진 않겠지만은 하여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정세균 의장이 국무총리로 임명되는 시점, 그 시점이 언제냐 이겁니다. 내년 1월 16일 한 보름 남았어요. 예, 보름 안에 정세균 후보자의 국회 표결이 끝나야 하는데 임명장 수여가 끝나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 민주당 핵심 당직자 말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월 16일 이후까지 만약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한테 국무총리직을 바톤 터치하지 않으면은 지역구 출마가 불가능해요. 지역구 출마자 같은 경우에는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90일 전에 사퇴해야 돼요. 공직자는. 그런데 1월 16일 이후까지 정세균 총리가 임명되지 않으면 국무총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역구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달 전.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3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비례대표는. 근데 적어도 3월 16일까지는 뭐 아무래도 뭐 정세균 후보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한다. 그러면 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을 보게 되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한 5석 가져간다고 치면은 홀수 번호는 여성 몫입니다. 2번, 4번 이 둘 중에 하나 이낙연 총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차기 대선 지지율 1위인 이낙연 총리가 영입 인사들을 제치고 비례대표 앞번호를 받는다. 아, 이건 또 모양새가 굉장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것이죠. 네. 세종시 출마하려면 지역구가 문제가 아니라 1월 16일 이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임명돼야 하는데 과연 야당이 협조를 해주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야당이 협조를 해주겠냐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선거법 유탄을 맞아서 종로나 혹은 뭐 다른 여타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법을 바꿀 수도 없고 말이죠. 예. 할 수 없습니다. 예. 비례대표로 나가야 되는데 그 순번이 또 앞 순번으로 가면은 이게 또한 그렇다고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꼭 국회의원이 돼야 하느냐 이런 성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대위원장 나서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요. 선거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후배들 많이 국회에 보내고 뭐 대권 주자로 나서실 생각이 있다면은 그렇잖아요. 본인이 국회의원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국회의원 뭐 한 번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낙연 선거법 유탄 맞나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